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경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몰캡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 주셨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다소 정신병자, 좀 또라이같이 들리겠지만 저는 7월 업비트 스몰캡 반등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병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라면 그저 내가 추천했기 때문에 자기 위안, 자기 방어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겠지만 여기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주제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현재 뉴스나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보면 스몰캡이 살아남을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스몰캡이 하락장을 가져가는 이유는 이들이 진행하는 법에 의해서 잡코인 상패가 예상되고 그게 실제로 시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짜는 7월 19일로 지금 현재는 사전 준비 중에 있지만 거의 실행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라든지 코인 회사라든지 그 테두리 안에 갇힐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거래소 측에서는 리스크를 덜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로써 근본 없는 것들은 상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범인이 되는 것은 스몰캡일 것이고 이로써 하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6월 3일로부터 연일 하락 중인 걸 볼 수 있고 6월 초로부터 30%에서 40%가량 하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현재 장에 대한 정리였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장을 이 아래에서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락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매수로 들어오는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받쳐주는 매수자가 있다? 거의 한 1% 정도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 99% 방관하거나 아니면 내가 보유한 스몰캡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1%고 나머지는 방관하거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아무 스몰캡이나 눌러서 호가창, 미니 호가창을 보면 매수가가 텅텅 비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와 동시에 매도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연일 하락 중인 모습이 설명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거래량을 보게 되면 주봉 차트에서 거래량은 4월달 또는 5월달부터 거의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이 또한 거래량이 없고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호가가 쭉쭉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이 다음 장에서도 거래량이 실린 하락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정말 잡코인을 살려줄 수 있는 뉴스가 발표되지 않는 이상 장세는 반전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을 유지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같은 악재가 겹겹이 쌓여있는 스몰캡이나 잡코인에 투자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설명이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은 상황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은 반전됩니다. 이 사실 자체가 오히려 역발상이 통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사실 지금 같은 스몰캡 이슈가 있고 상폐가 예정되어 있는 이 시장 안에서 모두의 예상은 상폐가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상폐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슈가 종료됐을 때 업비트 잡코인 스몰캡 계산해보면 대충 한 30-40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들 모두가 상폐인가? 아닙니다. 모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상폐되지는 않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 현재 법을 시행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금감원 쪽 자료를 보게 되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듯이 현재 거래 중인 가전자산을 거래 지원 또는 그냥 상폐했을 땐 당연히 투자자들은 손해를 막대하게 입을 수밖에 없고 찌라시처럼 수십 개를 상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거래소를 좀 규제하고 있는 것도 현재 발표된 자료가 한 5개에서 7개 가상자산 사업자를 운영 종료하거나 운영 정지 처리를 했는데 그 단계에서 정부가 실행한 건 자산 반환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이 있고 엄격히 관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놓고 수십 개를 상폐시킨다?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토시 마켓을 포함해서 수십 개가 된다. 그건 돼요. 근데 원화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몰캡과 김치코인, 잡코인 이 중에서도 정말 코인 개발을 안 하고 불건전한 놈들은 상폐를 당할 것이고 반대로 살아남는 놈들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여기 살아남는 놈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 6월 28일, 21년도 6월 28일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가격 대략적으로 60K, 4월 달부터 무너지면서 28.8K까지 무너졌었고 2달 동안 횡보했던 구간이었습니다. 6월 28일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구역이었고요. 비트코인 차트 보면은 알트코인이 반등할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한 2주 전에 투자 유예를 하겠다라는 공지조차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똑같은 구도가 이때 펼쳐졌었고요. 28일로부터 17일 선에 투자 유예를 걸었고
그대로 상패시켰습니다. 종목 수는 20여 개였고 이때 원화 종목은 5개 포함해서 상패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그 이후에 대량 상패로 인해서 시장은 정말 혼돈의 도가니였고 그로써 또 큰 변동성을 당일에 야기시켰고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시장이 관측된 거예요. 어떤 시장이 나왔었냐? 상패가 종료되고 상패라는 이슈가 끝나고 살아남는 놈하고 죽은 놈하고 상패된 놈하고 구분이 되면서 결국에 살아남는 애는 안전한 놈이네라는 인식이 박히는 순간부터 스몰캡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괜찮은 코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투자자들이 매수하기 시작했고 한 일주일 안에 가격을 보면 한 80원이죠. 80원부터 360원까지 대략적으로 4배에서 5배가량의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5개월 정도 우상향을 보여줬고요. 기억하기로는 21년도 말까지 이 우상향을 유지시키다가 비트코인이 그때 또 하락을 하면서 그 우상향이 종료되고 지금 같은 시장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상패라는 이슈 또는 상패라는 뉴스가 발표되기 전에는 장세가 안 좋을 거예요.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받아주는 사람 없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하락이 계속 나올 거예요. 즉 매도 매물을 다 털 때까지 그 장은 연속됩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황은 반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비트 스몰캡을 보유하거나 매수하거나 이런 투자자분들은 현재 이지선다 구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랑 뭐냐? 상패로 떡락을 하냐에 투자한 사람과 또는 투표를 한 사람과 상패를 안 함으로써 떡상을 한다. 또는 B. 이지선다 구도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사람들, 보유 매수한 사람들은 후자를 예상하고 있어야 되고요. 반대는 오히려 상패로 떡락을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투자해서 매수해서 보유하는 선택을 할 때 상패라는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베팅해 보면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물려있기 때문에 존버를 해야 한다? 저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 선택을 한다면 그냥 매도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입장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 포트상에서 잡코인 비중, 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텍스트로 정리를 해봤는데 한 15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러 번 표현했듯이 저는 보유하고 있고 하락이나 상패에 대해서 걱정은 하고 있지만 아예 예상조차 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포트상 6개, 7개 테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7개 테마가 있다면 6개는 다 그냥 비트에이더 해외, 솔라나 아발란체 이런 것들 해외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7개 중에서 1개는 한국 토종 테마입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었던 스몰캡 김치 코인들입니다. 제 포트에서 리스크가 오픈되어 있는 비중이 15에서 20%고 80%는 스몰캡하고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포트 비중 저랑 똑같이 맞춰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개인이 15에서 20% 비중 이상이에요. 그래서 해당 비중보다 좀 크다면 당연히 저랑 상태는 좀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줄이시는 걸 권고드리고요. 하지만 반대로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적은 편이라면 저는 똑같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리스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딱 이 생각을 갖고 보유 중에 있고 잃든 따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스몰캡, 김치코인들 저도 이 정도 하락은 예상 못했고 절대 예상하지 못한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라는 건 이미 들이닥쳤고요. 내가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투심이 꺾이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줄이는 행위가 가끔 나오거든요. 역시 알트코인은 안 돼 하면서 그냥 비트에 몰빵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지수에만 투자하거나 그런 행위가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러셔도 됩니다. 저도 좀 약간 잘 안 보일 때는 비트코인에만 투자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게 23년도 때는 그랬습니다. 23년도 초 때는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단기적으로는 줄이셔도 돼요. 투자를 잠깐 쉬어간다는 것도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종목에 그냥 좀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몰빵해서 잠깐 들고 있는 거 단기적으로는 줄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딜레마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병이 된다는 걸 말하는데 이 마음의 병이 되어서 추후에 리스크를 높여야 할 때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럴 때도 같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보면 스몰캡에 투자해서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스몰캡에 앞으로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설명이 되는데 저는 그냥 항상 같은 선택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마음의 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수익은 리스크와 동반되기 때문에 언제나 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시고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과다하게 책임을 가져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 영상에서 밑밥을 깔아본 적도 없고, 밑밥을 깐다면 이 비중으로 뭐 방어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밑밥을 제대로 깔 거면 애초에 스몰캡에 들어갈 때 상패라는 걸 안고 들어갔었다라는 걸 말했겠죠. 근데 그런 말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고요. 과도하게 책임을 가져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일어나는 행동이, 지금 일어나는 시장 자체가 모두가 뭔가 리셋이 된 것 같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23년도에도 있었고 22년도에도 있었고 21년도 뭐 매번 있었던 그런 시장인데, 매번 다르게 해석하고 매번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매번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씀드리고 똑같이 보유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제가 봤을 땐 7월 19일에 정확히 맞춰서 뉴스가 나온다기보다 뭐 6월 말이나 7월 초에 장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